불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웅이사님이랑 고객사에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호 걸렸으니까 웅아 한번 하세요. 웅아 또 시키니까 잘하죠? 아무튼 요즘에 제가 진짜 바빠요. 제가 진짜 바빠갖고 제가 한 번은 좀 메타인지를 올리기 위해서 김지현 팀장님한테, 김지현 팀장님이 이제 우리 직원들 타임테이블이랑 이렇게 업무 일지를 다 관리를 하는데, 왜냐면 재택근무니까 하루 이제 자기가 뭐 했는지 안 적어내면은 우리 주 단위로 내나 일 단위로 내나요? 일단 주 단위로 냅니다. 주 단위로 내는 거예요? 네. 나는 그거 신경을 안 써갖고 고약가님이 보셔갖고 아무튼 주 단위로 내는데, 그래서 제가 그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노사가 협의를 본 겁니다. 재택에서 이 일을 하면은 몇 시간을 쳐주겠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게 뭐예요? 내가 똑똑하고 빨리 할 수 있으면은 이 일은 우리가 회사에서 2시간을 쳐주는데 30분 만에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진짜 그래서 자기 개발 안 하면은 바보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정말로 합리적인 회사가 돼요. 우리 회사는 효율적이고. 그래서 지금 아직 신호 멈춰 있으니까, 왜냐면 내가 그때 김지현 팀장한테 내가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주당 몇 시간 나왔어요? 일단 100시간. 주당 100시간. 제가 주당 체인지 그라운드 일만 100시간이 나왔어요. 100시간. 그러니까 그게 100시간을 일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 일 한 30-40시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그다음에 저는 일주일에 한 80시간 일은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주 5일 기준이 아니에요. 주 7일 기준이에요. 저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웅이사님이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쵸? 아예 똑같아요. 저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예 똑같습니다. 아예. 그냥 그게 삶이에요. 제 삶.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주 80시간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일반인들이 주 80시간 계속 일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제가 업무 생산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뭐 더비 일도 해야 되고 출판사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죠? 안드로메디아 이제 영어 플랫폼 나오는 거 이제 그것도 슬슬 보기 시작해야 되고, 엄청 바빠서 이 신박사 TV 찍을 시간이 진짜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 타고 갈 때라도 안 찍으면은, 그 다음에 시간 났을 때, 찬스 났을 때 콘티 짠 거 몰아서 안 찍으면은 진짜 여러분 1일 1 업로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문조사 하니까 이제 일주일에 5개 정도가 적당하다가 가장 높았어요. 평균값으로 나왔습니다. 평균값. 중앙값도 똑같고. 그래서 내년에 원래 개편할 때 이제 토일은 안 그래도 뺄라 그랬는데, 어차피 영상이 저희가 워낙 많고 체인지 그라운드도 이제 새로운 영상 시리즈물도 올라올 거여 갖고 아무튼 뭐 거의 일주일에 5개 이상은 찍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필요하면은 뭐 7개가 아니라 10개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틈나서 찍는데,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100억을 포기하는 이유. 이게 무슨 개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100억을 포기하는 이유예요. 저희가 이제 로크미디어가 작년에 매출이 한 25억 정도 됐었는데, 단행본만. 올해는 이제 50억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100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큐빌리케이션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올해가 이제 중간부터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30권의 책을 큐빌리케이션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억이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측은 언제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30종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출판사 분들이 우리 이사님이랑 대표님한테 물어보는데, 너는 이렇게 조금만 내냐? 매출이 그렇게 큰데,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많은데, 더 내면 더 버는 건데, 더 내면 더 버는 구조예요, 무조건요. 이 구조에서는. 근데 왜 그거를 포기하냐? 그 다음에 더 내면은 체인지 그라운드가 마케팅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확실히 웅이사님이 이익이죠. 그쵸?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한테 체인지 그라운드한테도 훨씬 이익이에요. 근데 제가 고작가님이랑 쿼터제를 뒀습니다. 30권 이상은 안 하겠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무조건 우리는 독자 우선주의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양질의 양서만 출판을 하기 때문에 그 책만 1년에 30권을 소화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그 책을 제대로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2주에 한 권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써보고 토론까지 해보고 제도까지 해본다? 2주에 한 권을 소화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내년에 나오는 진짜 명저 오브 명저가 여러분이 과연 이게 손을 댈 수 있나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유러피언즈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유럽의 역사예요. 워낙 복잡해서 이거 번역하신 분이 정말로 번역의 그 역사학, 인문학 이런 쪽으로 대가신데, 정말 명저우 명저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내가 들은 소문으로는 성취성 비슷한데 900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책은 우리나라에서 안 팔려요, 여러분. 900쪽짜리 책은요, 일단. 근데 우리는 그런 책을 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30권 안에다가 이제 그 과학, 문학,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뭐 모티베이션, 그다음에 자기계발,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다음에 비즈니스, 경영경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로테이션을 섞어서 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책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만 진짜 꼭꼭 씹어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첫 번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출판의 3대 요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독자, 작가, 번역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1순위가 누구냐? 독자입니다. 무조건 독자. 2순위가 누구냐? 저희는 작가가 아니에요. 번역가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국내 서적을 많이 출판하지 않기 때문에 작가는 저희한테 3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작가가 로크미디어랑 출판을 한다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판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 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웬만한 능력자 아니면은 저희가 잘 해주지도 않고, 뭐라 그럴까, 저희가 진짜 작가를 위해서 우리나라 출판사 중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선인세, 찍으면 무조건 선인세이기 때문에 우리랑 그 경쟁이 되는 데가 없어서 작가가 3순위여도 작가님들이 서운하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일 음지에 있는 게 1위 번역, 2위가 독자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왜 30종밖에 못 내냐? 번역가가 그만큼 수급이 안 돼요. 왜? 아무 번역가나 하면은 저희도 60종, 70종도 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졸꾸러기를 권유 안 한다면은.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번역이 개판 5분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A급 번역가라고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S급이라고 했는데 C급보다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번역가 분들이 일단은 1년에 우리가 뭐 맥스로 풀캡하라 돌려봤자 40종, 50종이어갖고 그렇게 돌리다 보면은 또 뭔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큐블리케이션을 해서 번역까지 완벽하게 해서 내보내는 게 저희의 그 뭐라 그럴까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30종 이상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엉터리 번역을 해서 60종 내면은 100억에서 매출이 난다고 하면은 뭐 200억까지는 아니어도 180억 나고, 그걸 한 80종까지 내버리면은 100억은 무조건 나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직원 3-4명 고용하면 그거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서 그냥 영업이익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은 그걸 누구한테 돌려주겠다? 1순위 독자, 무료 강연, 그 다음에 무료 독서 모임, 뭐 이런 거를 더 많이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핵심 실무자들이죠. 번역가 분들. 이분들한테 번역료를 딴 데보다 110%, 이제 더 가능하면 120%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까지. 책이 만약에 뭐 몇만 권 이상 팔렸다,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몇만 권 이상 팔렸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두 분의 번역가에게 그거예요.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어요. 흑자가 많이 난 책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대 메이저 번역 에이전시 대표님이 이쪽 번역에서 20-30년 이상 일하셨는데 우리가 돈을 100만 원 이렇게 보내드리겠다고 하니까 이걸 왜 주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많이 팔아서 이익 쉐어를 하는 거다, 인센티브다. 그러니까 번역 역사상 자 이런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로크미디어가 번역료를 가장 많이 주는데 인센티브까지 주는 거 놀랄 로짜인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네, 놀랄 로짜인 겁니다. 직진일걸요, 용기사님? 직진으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고, 둘 다 가도 돼요. 맞아요. 내비가 근데 절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직진으로 가도 돼요, 여기.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정말로 저희는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는 진짜 졸꾸러기 중심이기 때문에 진짜 양서 30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역가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여러분의 신의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 작가님이랑 저랑 원서랑 그 한글판이랑 둘 다 같이 볼 때가 있는데 번역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아세요? 어떤 거는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약간 애매한 문장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문장이 없어요, 우리나라 책에는. 그 다음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각주를 안 붙여요. 외국 책에는 각주가 다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 책으로 넘어오면서 각주를 안 붙이면서 표절로 만들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얼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각주가 안 붙어요. 각주가. 예? 그 다음에 레퍼런스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나라가 이게 출판이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은. 아무튼 뭐 개판 5분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를 눈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책 몇 권 읽었냐니까 졸꾸러기 정도 되니까 이제 20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20권에서 30권 사이밖에 낼 수가 없어요. 저는 24권만 졸꾸러기 기준만큼만 추천합니다. 그 플러스 6권에서 뭐 3권은 저는 추천도 안 해요. 저는 추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24권만 추천할 거고 진짜 꼭대기부터 예? 그 다음에 정말 앞으로 저희는 다양한 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책은 진짜 개인 재무에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고 진짜 돈을 모아보고 싶고 돈을 이렇게 굴려보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봐야 되는 그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는데 다 작가가 피드백을 받아갖고 재판이 나오면서 그게 미국 버전, 그게 미국 국민연금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버전으로 저희가 한국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부탁을 해갖고 완전 우리가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꿨었어요. 그 책은요. 진짜 이건 우리나라가 돈 더 줘갖고 바꿨었습니다. 그 다음 나올 책은 혼자 사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저는 가족으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하고 행복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팩트고 여러분이 리더라면은 1인 가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지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거를 저는 주장이 뭐예요? 가족으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살겠다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는 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는 존중받아야 돼요. 왜냐면 개인의 선택이고 취향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인문학으로 넘어가요. 타이런트, 폭군. 그 다음에 뭐지? 아무튼 책이 너무 대단하고 와 이제 저희가 또 맨 처음에는 고 작가님이 출판 이 판권을 사시면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굿 정도가 어느 정도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The Best of Best만 계속 나가요. 그 지금의 이제 시행착오가 거의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예요. 나는 이 얘기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 요번에 제가 요즘에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꾸 정신 나간 분들이 이제 어떤 유튜버의 팬분인 것 같은데 저보고 뭐 아마존 평가를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니냐, 뭐 그게 어떻게 합리적이냐, 뭐 너만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여러분 아마존이 뭘 하고 있냐면은 아마존이 그 오프라인 서점을 냈죠. 오프라인 서점을 냈어요. 거기에는 4.6점 미만인 책은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도 아마존은 자기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4.6점이 안 된 책들은 오프라인 서점에 못 들어가요. 근데 걔네는 그거는 되게 정량적으로 분류한 거고 저희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거기에다가 아마존 서평에다가 그 다음에 뭐 뉴욕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 리뷰에다가 또 다른 데 리뷰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보기 때문에 저희 알고리즘에서 정량적 평가에서는 어마어마한 필터링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거기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아마존 리뷰고 아마존 리뷰는 우리나라처럼 좋아요 하고 별 5개 찍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엔지니어고 이 책은 어떤 이유에서 좋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나쁘다 이런 거에다가 사람들이 헬프풀을 달면은 엄청나게 거기에 이게 평균 회귀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아마존 의견이에요. 이거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방법이 없어. 제 의견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갖고 막 와서 뭐 너가 뭐 너 수준을 알겠다. 나는 그 사람들의 수준을 알죠. 그 사람들 어차피 책 읽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은 딴 사람이 추천한 책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예? 웃긴 거예요. 나보고 왜 뭐 이런 거 까냐고. 나는 그럼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딴 어떤 북튜버가 있을 거고 우리가 있을 텐데 우리가 추천한 책이랑 우리가 추천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추천이 아니죠. 추천은 쉽죠.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사들인 판권에서 여러분 책은 popular이티는 대중성이라는 거는 복잡계지만 책의 퀄리티라는 거는 전혀 복잡계가 아니에요. 구조, 뭐 내용, 깊이 이런 거는 전문가가 훨씬 잘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5개 중에 1개가 빌 게이츠나 이런 어떤 문학상을 받아요.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크리틱스, 그러니까 셀렉션이 돼요. 비평가 셀렉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알고리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고 작가님 알고리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알고리즘으로 다 안 되는 이유가 프로포절 단계에서는 이 책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은 이 사람의 이전 책의 그 모든 거를 정량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필력이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면은 정리하는 뇌를 쓴 작가는 공부는 많이 하지만 글 자체를 되게 못 쓰는 작가예요. 되게 중구난방으로 써서 이전 책이든 요번 책이든 다음 책이든 다 중구난방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안 좋은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따지면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 한 1억 배 도움 더 많이 된다니까요. 관련 책으로는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관련 책들로는. 나는 그거보다는 그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뇌는 훨씬 뇌에 관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니콜라스 칸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니콜라스 칸 맞나? 아무튼 웅이선님 너무 말을 오래 안 하셔갖고 목이 잠겼어요. 니콜라스 칸은 예를 들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디지털 치매라는 책이랑 생각하지 않는 사람 책이랑 책이 똑같은 책이에요. 근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9.5점, 디지털 치매는 8.5점입니다. 왜? 책의 글빨이 니콜라스 카가 디지털 치매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어요. 그 디지털 치매는 교과서 같아요. 그래서 읽는 재미가 떨어집니다. 근데 책 내용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신중하게 딱 우리는 여러분 출판에서 돈을 많이 벌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판 시장이 메이저 3사, 메이저의 25개를 합쳐봤자 매출이 3천억 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시장이고 출판은 일단은 유통사가 40%를 갖고 가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윤을 남길 수가 없는 비즈니스여서 우리는 이거를 히든 에셋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거의 무료 보안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졸꾸러기들이 똑똑해지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증명했죠. 우리가 직업탐구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카페 사장님 정말 책 읽고서 지금 버티면서 돌파를 하려고 노력하시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리마커블 사건 명품 복원하시는 분 연봉 1억이에요. 그래놓고 그 힘든 시기에 그 광명의 빛 유튜브에서 광명의 빛이 나서 눈이 너무 부신데 하고 클릭을 하니까 뭐였어요? 신박사 TV였던 거예요. 아니었나? 뼈아대나 뭐 체인지 그라운드일 수도 있겠죠? 그거 보시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대기업 유통 관리하는 대리님 문과 나왔는데도 독서하시면서 그분이 사실 회사에서 독서 관련 때문에 상도 받고 승진도 하셨어요.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독서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5,000뷰인데 저희 신박사 TV는 되게 특이하다니까요. 미니멈 5,000뷰에 무조건. 우리는 뭐 10,000뷰 이런 건 적고 뭐 10만 뷰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왜? 저는 철저하게 졸꾸러기에 이건 집중한 채널이기 때문에 10,000뷰, 10만 뷰가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졸꾸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졸꾸러기만 보면 돼요. 근데 그 5,000명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년에 24권 읽는 사람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5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누군가는 그거를 실천을 해서 돈을 벌고 생존을 하고 더 나아가고 기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근데 만약에 60건을 풀어버린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때요? 벌써 그 명품 복원하시는 분은 근무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 와중에서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권을 읽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졸꾸라고 반졸꾸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약간 6권 해석해서 졸꾸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또 6권 해석해서 졸꾸러기로 반올림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사할 때 뭐 이런 일에서 제가 한 달에 한 권밖에 못 씁니다. 리저너블하게 쓰면은 졸꾸러기를 인정해서 행사에서 앞으로 졸꾸러기만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아질 거거든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진짜 독자 그중에서도 졸꾸러기 우선으로 출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100억에서 뭐 영업이익 10억 내는 거 그런 게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테크 비즈니스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능력자로 인정받고 여러분의 가게가 잘 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서비스를 안 쓸 방법이 없게 돼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커뮤니티 접속을 안 할 방법이 없게 되고 여러분이 구인구직을 할 때 우리 커뮤니티에서 안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생태계가 중요하다. 100억이 중요한 게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100억을 베팅한 거예요. 제가 베팅하지 않은 사람이랑 말도 섞지 말라 그랬죠. 출판 관계자들은 다 할 거예요. 100억을 베팅해서 뭘 하는 거예요? 1,000억, 1조를 벌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에 그 1조 벌면 어때요? 기부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말했죠. 여태까지 말 실수한 게 뭐냐면은 우리 와이프도 저랑 똑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의 반반은 와이프 거예요. 저는 일단 100%, 제 거에 50%는 100% 기부할 거예요. 제가 얼마를 벌던 간에. 근데 와이프는 협의를 구해서 제가 최대 일단은 맥시멈 40%까지는 와이프한테 받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럼 저 훌륭한 남편이 돼서 아이도 더 많이 보고 열심히 해서 설득을 해야겠죠. 설득. 강요를 하고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지금 내년에 기대가 많이 되는 게 빡독 플랫폼이 나오고, 그다음에 싱큐베이션도 내년 1월에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한번 열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꿈꿔왔던 게 계속 더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진짜로 느리게 가도 좋다. 왜냐면 저는 지금 투자하겠다는 사람 널렸다니까요. 근데 한 개도 안 받잖아요. 투자하면 경영 간섭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못해서 그런데 진짜 제가 말하면 깜짝 놀랄 회사의 사장님이 저희 모 관계사에 와서 저희한테 투자 제의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안 받습니다. 왜냐면 경영 간섭을 제가 100%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안 하면은 그 투자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순 없다고 다 하거든요. 경영 간섭 어떻게 안 하냐, 우리가 대주주가 되는데. 그러면 저는 안 하겠다. 우리는 지금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 자본 조달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개발비도 어느 정도 확보해놨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짜 생태계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테니까,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주인공은 누구죠? 우리는 개인 거고, 그 안에 호랑이, 그 안에 독수리, 그 안에 바나나, 그 안에 100년 아름드리 나무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같이 그 생태계에서 어떻게 뭐랄까 이렇게 풍요로움을 느끼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